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전미 경제학회 출장을 왔는데요. 여기서 연은 총재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로리 로건, 댈러스 연은 총재. 텍사스에서 열리는 행사니까 텍사스를 홈그라운드로 한 총재가 왔겠죠. 로건 총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. 뭐냐? 주식시장 상승이 총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. 이에 따라 인플레 기대치도 올라갈 수 있다.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. 충분히 제약적인 금융 조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인플레가 다시 올라서 그동안 연준이 힘겹게 쌓아온 게 무너질 수 있다.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. 여러분,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주식시장 상승과 금리 인하 두 가지가 같은 공간에 있기가 힘들다는 겁니다. 올해 들어서 증시가 다시 좀 내려가긴 했지만 작년 말 보여준 증시 랠리는 상당히 화끈한 것이었죠. 그때 증시를 올리는 명분이 뭐였습니까?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일 겁니다. 첫째, 파월이 12월 FOMC 통해서 금리가 고점에 왔다고 했다. 이제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. 그래서 페드 와치가 올해 금리 인하 확률을 6번으로 확 높이고, 그래서 시장이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의 악재 중 하나가 해소되는 것이고, 꿈을 먹고 사는 성장주들은 금리에 민감한데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시장이 한번 폭등을 했습니다. 다른 하나는 뭐였습니까? 올해 미국 시장 경기 침체 안 온다. 파월의 발언 안에 침체가 안 오면서 금리를 내리는 시나리오가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나 환호를 한 거죠. 침체가 없으니까 시장이 오를 수 있고 금리 내리니까 주식 오를 수 있고. 그런데 이날 로건 총재 발언은 뭡니까?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시장이 오르면 총수요가 자극이 되고 총수요가 자극되면 인플레가 오르고, 그러면 연준이 지금까지 정말 잘 지켜왔던 것들이 나가리가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. 시장 너네가 좀 오버를 했다. 장기채 수익률이 5에서 4%로 내려갔다. 이렇게 내려간 거는 FOMC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그렇게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대하는 것을 시사한다. 그러나 이 데이터에 대한 반응의 크기는 평소보다 너무 컸다. 훨씬 컸다. 뭡니까? 장기채 수익률 내려갔고 너무 시장이 오버해서 증시를 올렸다. 그 전에 장기채 수익률이 미친 듯이 올라갔을 때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?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높아진 장기채 수익률이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대신해준다.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호해주는, 시장에 위안을 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. 연준 우리가 기준금리 안 올려도 장기채 금리가 시장에서 형성된 금리가 올라지면서 연준이 해줄 걸 대신 해주고 있다. 그러니까 연준 우리가 금리 안 올려도 된다.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. 장기채 금리가 확 내려가 버렸으니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대신 해주던 뭔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. 그래서 로건 총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? 5% 하던 신용물 금리가 4%까지 떨어졌다. 장기금리 다시 떨어졌다.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제한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물가 안정 지속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. 10월 이후 장기채 수익률 완화는 왜 그랬냐? 경제 데이터, 즉 PC가 내려가고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했다. 파월이 완화적으로 얘기했다. 여름 동안 어떤 데이터가 강할 때, 지금 물가가 높을 때 시장 참가자들은 잠재적인 금리 결과의 더 넓은 범위를 인식하고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텀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였다. 그래서 장기금리가 올랐다. 근데 최근에 데이터가 어떻게 됩니까, 여러분? 좀 소프트해지면서 기준금리가 다 올라왔다는 인식이 퍼졌고 텀 프리미엄이 감소했다. 즉 장기채 금리 내려갔다.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낮은 텀 프리미엄은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게 뭡니까? 추가 작업은 금리 인상이죠. 아니면 최소한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. 그러니까 로건 총재가 보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냐? 시장이 그렇게 활활 타지 않고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좀 작동을 해줘야 된다. 장기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침체를 가정해서 내려가는 건데 지금 주식시장을 올리면서 채권시장도 올리는, 즉 장기금리도 내려가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.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. 이런 결론 되겠습니다. 자, 다른 건 둘째치고 이 지역 연은 총재가 직접 주식시장을 건드리면서 긴축에 대한 시나리오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늘 연준 위원들은 이 통화정책을 주식시장, 이 증시와 직접 연결시켜 얘기하는 걸 꺼려했거든요. 본말이 전도되기 때문이죠. 항상 파월도 기자회견 할 때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건 우리의 정책 목표가 아니다. 이런 식으로 애둘러 피해가는데 이번에 로건 총재는 아예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로 주식시장이 오르면 총수요가 자극이 된다. 이런 직설화법을 썼어요. 이런 점은 우리가 증시를 바라보는 전망을 불리시하게 볼 때 충분히 불리시하게 볼 수 있죠. 올해 또 많은 하우스들이 증시를 불리시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?
그런데 그 불의 이유가 올해 기업 실적이 좋고 침체가 안 오고 그래서 EPS 늘고 따라서 기업 가치가 오르고 이런 논리라면은 오케이. 하지만 그 논리가 이게 아니라 단순히 나는 올해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식이 오른다. 여기서 논리를 찾으면, 불의 논리를 찾으면 이건 좀 곤란할 것 같다. 이런 메커니즘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저는 로건 총재의 발언,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. 이거는 다분히 선언적인 문구고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지만 금리를 시장 예상보다 더 늦게 내릴 가능성은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. 현재로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느냐. 이런 흐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브랜비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올가을부 구독과 좋아요 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